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지기에 대한 그 종류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먼저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착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감지기들이 다 다르게 종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부착 높이의 그 기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4m 미만입니다.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곳에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감지기들이 있어요. 보시면 차동식 스포트형, 그리고 분포형, 그다음 보상식 스포트형, 그다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그리고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중에서도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이런 감지기 종류는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착 높이가 4m 미만의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감지기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착 높이가 이제 4m 이상 8m 미만의 설치 가능한 감지기, 그러니까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m 이상 15m 미만 이런 것들, 그 다음 15m 이상 20m 미만, 마지막으로 20m 이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보시면은, 자, 4m 미만의 불꽃 감지기 있죠.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에도 불꽃 감지기, 그리고 8m 이상 15m 미만도 불꽃 감지기, 그리고 15m 이상 20m 미만에도 불꽃 감지기, 20m 이상에도 불꽃 감지기. 자,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감지기입니다. 아시겠죠?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항상 설치할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비고를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부착 높이가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 값이, 자, 감광률 몇 퍼센트 퍼 미터냐? 5% 퍼 미터 미만의 것으로 할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착 높이가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여기 있죠, 광전식.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 값이 감광률, 이거는 이제 뭐예요? 빛이 감소하는 비율이에요. 감광률 5% 퍼 미터 미만의 것으로 한다. 이 값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라는 값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감지기의 설치 기준을 볼게요.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보시냐면은 수치, 어떤 값들 있죠. 뭐 숫자를 위주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자,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자, 얼마다?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이러한 값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진다?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천장이나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반자가 설치된 곳에는 이제 반자에 설치할 거고,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천장에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몇 도 이상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20도씨 이상, 그러니까 평상시 주위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그다음 네 번째, 정온식 감지기는, 자,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으로, 그러니까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에 주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여기도 똑같아요,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여기도 똑같죠, 20도씨 이상. 그래서 이 숫자 위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었어요. 자, 그 다음, 자, 차동식 스포트형, 그리고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수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자, 이거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가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 더 중요해요. 이거는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착 높이, 자, 부착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그리고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감지기의 종류,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과 보상식 스포트형 같아요. 1종, 2종의 기준이 똑같아요. 면적이.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특종, 1종, 2종이 있죠. 요 안에 있는 이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자,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5m예요, 5m. 예. 부착 높이가 5m고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기타 구조가 아니고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고, 자, 감지기는 어떤 감지기 설치할 거냐? 차동식 스포트형. 네, 2종을 설치한다고 하죠. 2종. 자, 그리고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이걸 가정할게요. 그럼 감지기가 몇 개가 설치되는지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부착 높이가 5m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5m니까. 그죠? 5m. 자,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내화. 여기죠. 내화 구조.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죠.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면 여기네요. 여기 2종. 2종.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35.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여기죠. 35.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닥 면적 35제곱미터마다 감지기 1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 1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1개 이상. 자, 그러면 지금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100제곱미터. 그러면 감지기의 개수는 이 10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을 여기 우리가 구했던 기준 면적 찾았죠, 이거?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30으로 나누면 대략 2. 얼마 나오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점 몇이 나와요. 그럼 절상해지면 몇 개다? 3개. 절상하면 3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 감지기 3개는 설치해야 돼요. 4개 가능합니다. 5개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소 개수가 3개라는 거죠. 3개. 최소 개수가.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요 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죠.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차동식과 보상식은 같다고 했어요. 기준 면적이 같아요. 그리고 이 보상식,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의 2종과 여기 2종과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의 특종이 똑같아요. 여기. 그럼 암기할 내용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 수치가 똑같다는 거.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그러니까 경사 제한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예요? 45도라는 거죠. 어떤 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 네, 기억하시면 돼요.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경사 제한 각도가 몇 도다?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감지기의 그 종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열 감지기가 있고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 그리고 불꽃을 감지하는 이제 불꽃 감지기가 있는데, 자, 먼저 열 감지기,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 감지기의 그 감지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 건데, 자, 먼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이제 설치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설치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 중에서 숫자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 자, 첫 번째.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자, 감지 구역마다 몇 미터 이상이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기관에 노출된 부분,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 그러니까 최소 20m는 노출이 돼야 되죠.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가, 자, 방호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방호 구역에 공기관을 설치를 해요. 이렇게. 공기관을 이런 식으로, 자,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보일러 배관 같죠? 생긴 게. 보일러 배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공기관 설치했을 때, 이 공기관과 각 변이라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각 변. 공기관과 이 각 변과 이 변과의 그 수평 거리가 이제 1.5m 이하라는 얘기죠. 1.5m 이하. 그리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몇 미터다? 6m 이하다. 공기관. 이 공기관과 공기관 상호 간 거리, 여기죠. 이 상호 간 거리. 이 거리가 6m 이하예요. 근데 이 6m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일 때? 기타 구조일 때. 그런데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이 간격이 더 넓어요. 내화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화 구조일 경우는 9m 이하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화 구조일 때는 9m 이하,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예요. 그리고 기타 구조일 때는 경우는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6m 이하다라는 거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공기관은 그냥 이게 한 라인이 중간에 분기가 되지 않고 쭉 하나의 라인으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분기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기관은 도중에서 뭐 한다?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거. 이죠? 요거. 하나의 공기관. 이 하나의 공기관의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m 이하라고요. 최대 길이가 100m예요. 최대. 길어봤자 100m. 예, 100m 이하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검출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검출부가. 자,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그러니까 경사 제한 각도가 5도 이상이라는 거죠. 아까 스포트형 감지기는 경사 제한 각도가 45도 이상이었죠. 그런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경사 제한 각도가 5도 이상이라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5도 이상과 45도 이상 두 가지 잘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의 위치에 설치한다?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 설치 높이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두 번째로 이제 열전대식이 있어요. 열전대식.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썼던 공기관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열전대식, 그리고 열반도체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은, 자, 열전대부는 감지 구역의 바닥 면적,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자,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로 된 특정 수방 대상물은 좀 더 범위가 넓겠죠. 내화 구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72제곱미터면은 지금 이게 몇 배예요? 배수가 몇 배? 4배죠, 4배. 4배. 그러니까 72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열전대식 같은 경우는 이 열전대부의 설치 개수가 최소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4개죠, 4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36제곱미터예요. 그럼 36제곱미터면은 자,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18로 나누면 2죠. 그럼 열전대부가 2개냐? 아니라는 거죠. 최소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이하죠. 7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최소 4개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내화 구조인 경우는 어때요? 다르죠? 면적이 22제곱미터니까 곱하기 4하면 88제곱미터. 그러니까 내화 구조인 경우는 88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몇 개다? 열전대부가
4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개수가 4개입니다. 4개. 4개. 이거 4개 이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몇 개 이하다? 20개 이하다.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열전대부 최대 몇 개까지 접속할 수 있다고요? 최대 20개까지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열전대부는 20개 이하. 자,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형식 승인 받은 성능 인정 범위 내의 수량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몇 개 이하다? 20개 이하다. 그러니까 최대 20개까지 접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열전대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바로 열 반도체식이죠. 자, 이 열 반도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수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요 표죠.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그런데 자,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는 자, 2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지부 같은 경우는 최소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2개지, 2개.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몇 개다? 2개 이상 15개 이하다.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게 이 2개 이상이라고 했던 게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개수 2개. 그리고 이 면적도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지기의 부착 높이, 그리고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그리고 감지기의 종류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서 그 면적, 기준 면적들이 있어요. 이 면적도 아주 간혹가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동식 분포형은 저희까지 3가지가 다 됐고요. 이제 정호식 감지 선형입니다. 자, 정호식 감지 선형. 이 정호식 감지 선형 같은 경우는 일반 감지기와는 다르게 이게 전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관이 좀 다르죠. 일반 감지기와. 이때 정호식 감지 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마찬가지로 숫자 위주, 수치 위주로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보조선이나 고정 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그렇죠. 감지기가 전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선이나 고정 금구를 사용해서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이런 것들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이런 값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 10cm 이내, 그리고 감지 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혹하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감지기가 손상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굴곡 반경 최소 5cm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 반경이라고 하는 게 이 감지기를 이렇게 굽히는 감지기를 굽히는 곳이 분명히 있겠죠. 설치하다 보면 그때 이 굴곡 반경이 있죠. 이 반경 길이가 5cm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혹하게 구부리게 되면 감지기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감지 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이다. 이게 시험에 보시면 이 2개의 값을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굴곡 반경은 5cm 이상.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 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의 경우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이제 기타 구조인 경우는 1종이 3m 이하, 그리고 2종이 1m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종과 2종을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내화 구조랑 기타 구조를 또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화 구조일 때는 1종 4.5m 이하, 2종은 3m 이하. 그 다음 기타 구조일 때는 1종이 3m 이하, 2종이 1m 이하다라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구를 사용해서 설치할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의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를 할 것. 다음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이런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 숫자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감지기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연기 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연기, 이거는 이제 연기를 검출하는 거죠.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연기 감지기는 대체 어디에 설치를 할 수가 있냐? 바로 계단이나 경사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로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과 경사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계구역 할 때 수평 경계구역이 아니고 수직 경계구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연기 감지 설치하냐? 연기는 어떻게 돼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이나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죠.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 30m 미만입니다. 복도에 설치를 하는데 30m 미만인 30m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30m 이상인 복도, 30m 이상의 복도에는 그때는 이제 연기 감지기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러니까 권상계실이 있는 경우는 권상계실이고요.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이거는 이제 경계구역 할 때 나왔던 그러한 장소죠. 그리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 장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 장소에 이렇게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쭉 나와 있죠. 이런 곳에도 연기 감지기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 감지기 자, 설치 장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감지기의 부착 높이. 이거는 이제 뭐냐?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자,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 1개 이상,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그래서 부착 높이 기준은 4m 미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이 있어요. 두 가지 지금 경우가 있습니다. 부착 높이는. 그리고 이제 감지기 종류를 보시면 1종과 2종 똑같습니다. 그리고 3종이 다르죠. 그래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에 1종과 2종은 150제곱미터마다 연기 감지기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예요. 150제곱미터마다. 그리고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죠. 이걸 3분의 1배.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1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3분의 1배입니다. 그리고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는 얼마예요? 7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쪽으로 2분의 1배. 절반이죠? 2분의 1배. 그리고 3종은 이 높이에는 설치 불가능해요. 여기는 면적 없죠? 설치 불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 다음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자, 보행거리 30m마다 이 30m라고 하는 거는 1종과 2종을 말하는 거예요. 1종과 2종은 30m마다 3종은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복도 같은 경우는 30m 미만인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설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30m. 3종에 있어서는 30m마다 그리고 1종과 2종은 30m마다 3종은 20m마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및 경사로. 계단과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이 15m는 1종과 2종을 말하는 거예요. 1종과 2종은 15m, 그리고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보행거리와 수직거리의 어떤 규칙이 있죠. 이 수직거리는 보행거리의 절반입니다. 절반. 2분의 1. 30m, 15m. 절반이죠.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20m, 10m. 절반.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30m의 절반, 15m. 20m 절반, 10m.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라는 거죠.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 그리고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 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그리고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 중에 하나인 이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자, 설치 기준입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예요. 자, 일단 감지기의 수광면은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이죠. 빛을. 이제 수광면은 자,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는 거죠.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요. 자, 광축입니다. 광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광면, 빛을 보내는 부분, 수광면, 빛을 받는 부분입니다.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광축이라고 해요. 자,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몇 미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1m 이내. 그 다음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그러니까 천장의 실내의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하는데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이게 중요한 거죠. 80% 이상. 그 다음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그래서 여기는 숫자 위주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불꽃 감지기입니다. 불꽃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먼저 자,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를 것. 그리고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 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그 다음 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자, 이거죠. 모서리. 자,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지기를 어디를 향해서? 바닥입니다. 바닥을 향해서 설치할 것. 그리고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불꽃 감지기의 기준이 설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장소에 자, 설치하는 감지기가 있어요. 특수한 장소. 자, 이것도 장소에 따른 자, 적응 감지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특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먼저 화학공장이나 경납고, 재련소 있죠. 화학공장, 경납고, 재련소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감지기를 설치를 할 수가 있냐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와 그리고 불꽃 감지기 있죠. 이 두 가지 감지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산실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만 설치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특수한 장소에 설치가 하는 감지기 장소와 그 장소에 따른 적응 감지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8가지가 나와 있죠? 이 8가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8가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의 장소 설치 제외입니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20m 이상인 장소 감지기 설치 제외고요. 그 다음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외부와 지금 기류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감지를 할 수 없는 장소. 이런 것도 감지기 설치 제외입니다. 그 다음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이런 거.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다음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그 다음 목욕실, 욕조나 자 이거 중요해요.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지기 설치를 해요. 하는데 자,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감지기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샤워 시설이 있으면 감지기 설치 안 해요. 그 다음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두 개의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 7번째는 자,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그렇죠? 평상시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
이거 항상 화재 경보가 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 설치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이겠죠. 굳이 설치할 필요 없죠. 화재 발생 우리가 적기 때문에 위험이. 자,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이런 곳은 감지기 설치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감지기에 대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